히말라야의 숨은 고봉 히무릉. 아직 한국인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곳에 도전장을 던진 이들이 있다. 한국 초등을 위해서 가는 길이 진짜 멀고도 험하네요.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여기는 안나푸르나 성역 뒤에 또 티베트 문화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히무릉 지역에 원정팀이 지금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원들이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멋진 등반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원정에 출사표를 던진 대원은 12명. 이들 중에는 히말라야가 처음인 대원도 있고 8,000m가 넘는 세계 명산을 다녀온 베테랑들도 있다. 하지만 히말라야는 처음 찾아온 대원은 물론 몇 번을 마주했던 대원들에게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형님! 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아따 힘들면 이야기 하시오. 내가 형님 편안하게 한번 들어줄게. 에? 아주 고생하십니다. 어제 베이스에 들어와가지고 고소정차 하루 그냥 참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일하니까 도저히 머리가 아파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약을 하나 먹고 적응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나푸르나와 마나술루 사이에 위치한 히무릉. 해발 7,126m의 히무릉은 이름도 없이 그저 히말라야 저편의 산맥 트랜스 히말라야로 불렸었다. 아직 산악인들의 발길이 드문 히말라야의 오지 히무릉. 하늘과 맞닿은 미지의 땅에서 한국인 최초의 도전이 시작된다. 히말라야는 원한다고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다. 해발 7,000에서 8,000m를 넘는 고봉. 그곳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다. 히무릉 원정대는 국내 최고봉 한라산을 찾았다. 2월의 한라산. 특히 적설기의 장구목 능선은 한국의 히말라야로 불리는 곳이다. 이번 훈련 장소가 바로 한라산 장구목이다. 애들팀은 없어요 여기. 애들팀. 해발 1,800m가 넘는 한라산은 국내 산악인들의 겨울철 산악 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장구목은 겨울철마다 눈이 1m 이상 쌓이고 수직으로 치솟은 설벽과 급경사면이 발달했다. 게다가 영하 20도 안팎의 혹한에 바람이 강해 히말라야와 같은 고지를 등반하려는 국내외 산악인들의 산악 훈련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히무릉 원정대가 장구목을 찾아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12명의 히무릉 원정대원은 한라산 용진각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했다. 훈련 일정은 4박 5일. 이곳에서 아이젠 워킹과 고정된 로프를 타고 오르는 주마링 등 실전 훈련을 해볼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훈련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는 것이다. 한라산에서 히말라야 같은 등반을 합시다. 그리고 오늘 실전 같은 훈련을 좀 멋지게 합시다. 알았죠? 예. 모두 우리 화이팅 하고 등반합시다. 해마다 한라산에서 훈련을 해오고 있지만 올해는 히말라야 등반을 앞둔 상태라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대원들. 한라산의 겨울바람이 꽤나 매섭다. 장구목에 도착하자마자 훈련이 시작됐다.
첫 번째 훈련은 다이나믹 빌레이. 다이나믹 빌레이는 추락 사고를 대비한 훈련이다. 떨어지는 충격을 한 번에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충격을 줄여 동료가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다. 다이나믹 빌레이는 히말라야처럼 고산 등반을 할 경우 반드시 익혀둬야 할 훈련이다. 추락은 가장 흔한 등반 사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걸 방지하는 게 바로 다이나믹 빌레이다. 다이나믹 빌레이는 자신의 목숨은 물론 동료의 목숨과도 직결되어 있어 제대로 익혀둬야 한다. 우리 고산 등반 중 추락 대비 시스템 등반입니다. 그 어떤 연? 자, 우리가 등반 중 우리 많은 사고에 이 사고인데 그 사고를 대비한 추락했을 때 우리 같은 일행 줄을 묶고 있는 우리 동료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죠. 근데 다치진 않습니다. 항시 이 행위 자체가 우리 위험 행위, 공포의 행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요소는 다 가지고 있죠. 그 위험 속에. 기상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더니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폭설이다. 산이 높을수록 날씨는 예측 불허의 복병이 된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인 최초로 등반하는 히무릉은 한라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라는 점이다. 만약 이곳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원정대 합류는 불가능한 것이다. 대원들은 만년설에 덮인 7,126m의 거친 봉우리 히무릉을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히말라야는 그 크레바스가 많습니다. 만년설이기 때문에 그 다져진 눈이 무게에 못 이겨서 갈라진 틈을 크레바스라는데 신설이 새로운 눈이 내리면은 그 크레바스가 덮여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 히든 크레바스라는데 히든 크레바스에서 우리가 살아남게 한 훈련, 크레바스에 빠졌을 때 우리 동료를 구하는 작전. 이게 이제 안자를 통해서 다이나믹 빌레이를 보는데 추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힘겨운 훈련이지만 이를 마다하는 대원은 아무도 없다. 안자일레는 다이나믹 빌레이와 병행하는 훈련이다. 위험한 암벽이나 빙설 사면을 오를 때 일행 전원이 자일로 연결하여 서로가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직접 여기서 한락주기를 해보니까 여기서 더 확실하게 배워야지 거기 가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을 두고 그 순간에서 살아나올 수 있으려면 여기서 좀 더 힘들지만 좀 더 확실하게 추락을 하고 제동을 배워서 히말라야에서 살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뭐 오랜만에 또 이래 훈련을 받으니까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오직 뭐 히말라야 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훈련에 임할 따름이고 또 대원들과 좋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해서 꼭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덕이 심한 날씨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원정대 홍일점 오순희 대원. 전 대원은 각기 다른 임무를 맡고 있는데 그녀의 임무는 의료다. 대원들의 컨디션 점검과 응급처치를 맡은 것이다. 히말라야는 처음 오른다는 오순희 대원. 그녀에게 이번 등반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20대 초반부터 지금 산에 다녀가지고 한 20년 됐습니다. 원래 만 20년 산에 다녔는데요. 20살 때부터 히말라야를 완전 꿈꾸고 있었는데 결혼해가지고 포기하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또 포기하고 이제 40살 넘어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번 원정대하고 훈련 열심히 해서 꼭 정상에 오르겠습니다. 4박 5일에 걸친 한라산 장구목 훈련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순희 씨. 제주도 토박이인 그녀는 한복 디자이너다. 기세. 예, 이렇게 간다면 더 포인트를 주면서 이쁘게 나오죠. 제주도 용담동에서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는 오순희 씨. 젊었을 때부터 산이 좋아 산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제주산악회 회장까지 맡고 있지만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그녀의 일을 보고 있노라면 히말라야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책장을 보면 그녀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바로 산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사실 그녀는 20대 때 여성 산악인들로만 구성된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들기도 했지만 그 꿈을 이루진 못했었다. 그 에베레스트 한국 여성 에베레스트 그 원정대가 꾸린 적 있어요. 저 그래서 산에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또 기술이 저한테는 아주 완전히 습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전장을 한번 냈다가 제 스스로 이제 뺐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꾸준히 산행하다가 그 다음에 결혼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또 그런 큰 용기를 낼 수 있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결혼해가지고 한 좀 안정되고 이제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기회가 와서 너무 기쁘고 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 이거 뭐? 오순희 씨는 히말라야를 오르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 하얀 눈이 많아요. 홍일점으로 참가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원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 좀 평범한 주부이자 엄마의 자리를 지키는 오순희 씨. 사실 이번 히말라야 원정에 출사표를 던질 수 있었던 데는 딸아이의 힘이 컸다. 처음에 딱 듣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나겠구나 이 생각. 엄마가 원래 그렇게 위험하게 다니는 걸 아빠가 안 좋아하니까. 아빠도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근데 동생이랑 저랑 엄마랑 같이 설득해서 엄마가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거니까 엄마 꿈이니까 한 번만 이번 보내주자 설득해서 이렇게 한바탕 또 난리를 겪고 엄마가 가게 됐어요. 계란 2개? 위험한 등반이라며 극구 반대하던 남편도 아이들의 설득에 마음을 돌린 것이다. 지금은 전 가족이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나도 그럴 거 닮아. 맨날 싸워서 아빠한테 맨날 힘으로 원정대는 6개월째 매달 일정한 목표를 정하고 훈련을 해오고 있다. 이번이 출국 전 마지막 훈련이다. 열성파 오순희 대원. 훈련을 위해 제주도에서 밀양까지 먼 길도 마다않고 달려왔다. 같이 뛰면 도중에 나가고 갈 것 같아서요. 어떤 끈기를 저 스스로 좀 시험해보고 싶어가지고 혼자 제 체력에 맞춰 보폭에 맞춰가지고 뛰었습니다. 예, 평소에 좀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 고도가 좀 세니까 좀 안 되네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히말라야 가서 꽤 낚이십니까? 히말라야는 이런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안 올라가겠습니까? 대기라고 봅니다. 이상배 대장이 정한 훈련 장소는 영남 알프스 중 하나인 백운산. 해발 885m의 백운산 암벽은 등반가들에게도 명소로 꼽히고 있다. 강도 높은 주마링 훈련을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다. 히말라야는 보통 암벽과 빙벽이 섞여 있다. 등반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는 얘기다. 이번 백운산 암벽 훈련에서는 이중으로 된 신발까지 신고 실제 상황처럼 임했다. 암벽 주마링 훈련은 히말라야와 같은 고산 등반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주마링 훈련 또 여기서 하중 훈련 이런 걸 통해서 대원들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안전을 바탕에 깔고 훈련을 하라고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특별히 하고 싶다면은 우리 대원들이 이 주마링이 벽에서 하는 주마링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 경사가 진 곳에서 워킹 하듯이 워킹 주마링 좀 쉽게 말해서 부드럽게 하는 주마링을 좀 하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예, 5번 훈련은
그 대원들의 지금 체력 상태를 테스트해 보면서 강한 그 체력을 요구하기에 어제 그 전체적인 체력 테스트를 했고요. 오늘 우리 주말 훈련은 우리 고산에서 꼭 필요한 훈련으로서 이동 수단이죠. 우리가 그 장비, 식량 수송 시에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많은 체력을 요구하기에 오늘 그 강한 체력을 그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인 반복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능자 확인하면서 자, 내 장비가 확실하나? 장비 봐! 장비 제대로 됐어? 네, 됐습니다. 방향 있게 올라가 봐. 훈련 확실히 하자. 대원들을 독려하는 김태훈 등반대장. 고되지만 그래도 즐거움이 더 크다. 이번에는 실제 무게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배낭까지 짊어졌다. 힘으롱을 등반할 때 소모될 체력을 가늠해보는 훈련이다. 대원들은 제주도 훈련 때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예, 제주 훈련 때도 시스템 훈련도 했지만은 거기는 이제 악천후에서 이제 훈련을 하면서 팀워크가 많이 다져졌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원들 간에 시스템을 하면서 이 대원들과 이 대원은 어떻게 시스템을 하고 있고 그걸 통일하는 부분에서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점검하는 걸 해보니까 대원들 간에 팀워크도 잘 맞고 등반에 히말라야 등반 가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7,126m 힘으롱을 오르기 위한 훈련은 이로써 끝이 났다. 1박 2일의 짧은 훈련이었지만 대원들은 자신감을 얻었다. 방평주 대원은 이번 히말라야 등반이 가장 설레는 사람이다. 원정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을 정도다. 사실 암벽 등반가 황평주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스타다. 각종 대회를 휩쓴 실력가이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히말라야에 가본 적은 아직 없다. 그는 아들에게도 산의 매력을 가르치고 싶은 마니아다. 어쩔 때 쓰는 거야? 절벽에서 돌에 머리 부딪히지 않게 그래, 잘 안전 보호대. 안전하고 핑구할 때 쓰는 거야. 등산학교를 운영하며 아파트 베란다에 공간을 마련하고 밤낮 없이 클라이밍을 연습하는 황평주 씨. 그가 이번 등반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뭘까? 도전, 경쟁 이런 데 지기 싫어요. 이번에 히브르 어느 정도 저 이제 한 15년 넘게 선수 했는데 이번 처음이거든요. 원정은 그래도 그 많이 갔던 친구들보다 그런 선수 뭐 경쟁이라고 하면 좀 그 같은 경들 앞에도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같은 대원들한테 뒤지기 싫고 그래서 더더욱 더 열심히 좀 해보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스포츠 선수들이 이 고수의 적응이 굉장히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하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저한테는 그 하나의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한두 시간 정도 가가지고 그가 히말라야에 간다고 했을 때 아내는 선뜻 승낙하지 않았다. 산이든 암벽 등반이든 항상 부부가 함께 다녔던 터라 마음이 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평주 씨, 히말라야 간다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좀 달달 볶았어요. 그래서 우선 미안하고 이게 참 미안하고 이게 마음과 다르게 이렇게 좋게 보내줘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말이 그렇게 좀 엇갈리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딴쪽 간다니까 고모랑 고말. 가족들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된다는 황평주 씨는 이번 원정대에서 동영상 기록 임무를 맡았다. 이제 일주일 후면 출발이다.
히말라야로 떠나기 나흘 전 이상배 대장과 식량, 수송, 장비 담당자들이 모였다. 12명의 대원이 40여일을 먹을 식량과 장비를 미리 붙이기 위해서다. 식료품은 등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모자람 없이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철원군에서 특별히 우리 원정대 생에서 주는 건데 포장 음식 안 먹어야지. 가서 한번 원정대 고산에서 얼마나 이게 좋은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최초로 히말라야의 오지 히무룽을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철원군청이 식량 지원에 나선 것이다. 김계수, 정수열, 포장과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두 사람의 어깨에 12명 대원들의 건강이 달려있다. 지금 1번 박스에 호박, 명태포, 표고버섯, 지포, 새우 등 저희들 먹을 식량을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베이스에서 주로 먹을 식량이며 그다음에 고속캠프에서 먹을 식량과 베이스에서 먹을 식량을 지금 토탈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등반 중 사용할 픽스로프라든가 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니면 네팔 현지에서 구하기가 힘든 거 또 가격이 안 맞는 거 또 대원들 식량 같은 거는 기호식품 국내에서 준비해야 될 음식 같은 겁니다. 수십 톤에 이르는 원정대의 짐은 나흘 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찾게 될 것이다. (4월 12일) 히무룽 원정대는 코리안 신루트 개척을 위해 36일간의 장도에 올랐다. 6개월간의 훈련을 거치면서 탈락한 낙오자는 없었다. 12명 전원이 원정에 오른 것이다. 한국 초등이고 한국에서 가본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크고 대원들도 아마 각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각오가 좀 남다릅니다. 이번 히무룽 원정대에 대원을 뽑혀가지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좋은 경험 쌓고 꼭 팀에 일익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히무룽 원정대가 다 같이 다 정상에 설 수 있게끔 조금만 보탬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원정대에서 그 젊은 패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히무룽 정상에서 또다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등반, 좋은 결과 있기를 희망합니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성공하는 등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히무룽 원정대의 촬영 담당으로서 정상에 꼭 촬영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주어진 멋진 기회라 생각하고 팀의 일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히무룽 원정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막내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콕에 내린 원정대는 이튿날 국경을 넘어 네팔의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카트만두는 히말라야로 향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다. 신들의 땅이라는 히말라야. 네팔인들은 등반 전에 신에게 점을 본다. 신이 허락해야만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과연 히말라야의 신은 한국의 히무룽 원정대에게 길을 허락했을까? 히무룽 원정대는 카트만두 시내에 위치한 아시안 트레킹을 찾았다. 히말라야 등반 전문 업체 중 하나다. 여기서 등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달해야 한다. 요리사와 주방 보조, 셀파도 이곳에서 구한다. 길잡이와 짐꾼 역할을 하는 셀파는 히말라야 등반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안 트레킹 관계자는 행운을 비는 수건인 카타를 걸어주며 등반 성공을 기원하는데 올해는 에베레스트 등정 60주년을 맞는 해라 유난히 히말라야를 찾는 이가 많단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히말라야, 히무룽을 향하는 등반대는 없다. 히무룽으로 가려면 해발 800m에 위치한 불풀의 마을 입구에서 내려야 한다.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길은 여기까지다.
원정대는 이곳에서 여장을 풀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 회의를 열었다. 예기치 않은 비가 내리고 히말라야 티베트의 밤은 이렇게 깊어간다. 드디어 트레킹이 시작됐다. 어제 묵은 불풀의 마을은 안나푸르나 라운드 트레킹의 시발점이다. 안나푸르나를 목표로 하고 왔다면 반드시 지나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불프레를 출발한 히무릉 원정대는 오늘부터 매일 10시간 가까운 거리를 걸어야 한다. 원정대가 계획하고 있는 하루 이동 거리는 10에서 15km.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든 강행군이다. 히말라야 등반에서 짐은 당나귀가 맡았다. 짐꾼인 당나귀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다. 등반 4일차, 히무릉 원정대는 해발 1700m를 넘었다. 해발 4000m 고지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서스펜션 브릿지가 히말라야 굉장히 많습니다. 다람에는 달이라는 얘기죠. 서스펜션 브릿지를 금방 지났습니다. 지나가지고 이게 지금 다라판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이제 마나슬로하고 안나푸르나 나온다고 갈라지는 상거리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조금 더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은 오늘 우리가 머무르는 장소 도착 지점 다네큐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네큐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고토를 거쳐서 이제 모레부터는 텐트, 슬리핑 텐트를 쳐서 3일간 고개를 넘어서 가는 것이 히무릉 베이스 캠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낭만적인 코스인데 앞으로는 아주 고난의 길이 우리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다라파니는 마나슬루와 안나푸르나 트레킹이 만나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등반을 하러 온 전 세계 산악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매일 정해진 만큼 걸어야 이후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타나큐는 해발 2300m에 위치한 마을로 안나푸르나를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묵거나 스쳐가는 곳이다. 히무릉 원정대는 타나큐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장을 풀기로 했다. 자, 이 기분으로 정상까지 하이! 좋았어. 강행군 끝에 만난 꿀맛 같은 휴식. 멀리 해발 7000m의 고봉이 안길 듯 눈에 들어온다. 이튿날 경전을 새긴 마니월을 돌리는 것으로 등반을 시작했다. 히말라야 신이 길을 활짝 열어주길 기원해본다.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기 위한 등반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이제 고도 3000m를 넘었으면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다람설라에 도착한다. 3210m. 자, 소리가 나오는 거야.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았어. 해발 3210m의 다람살라에서 대원들의 컨디션 체크가 이루어졌는데 96대부터 지금 우리 김계수 대원 우리 산소 포화도 용도 측정하고 있는데 지금 98에 70 상당히 좋은 수치입니다.
뭐 이거는 뭐 정상 가는데 아무 이상 없겠습니다. 상당히 영합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발 3,000m가 넘으면 고산병 증세가 나타날 우려가 있지만 대원들도 셀파들도 건강해 보인다. 오늘의 목적지는 캉, 해발 3,800m에 위치한 곳이다. 이제 외지인들은 거의 만날 수가 없다. 히무룽을 목표로 찾아온 산악인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지나간 흔적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이틀을 더 올라가야 한다.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 깃발 타르초. 이곳은 티베트 문화권으로 캉은 마을이 아니라 야크 목장이 있는 곳이었다. 다람살라에서 캉까지는 아주 힘든 구간이다. 고산병 우려 때문에 천천히 이동한 탑도 있겠지만 산비탈을 따라 난 길은 걷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무려 15시간이 걸렸는데 등반 일정 중 최장 시간이다. 이상배 대장은 대원들에게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산이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안 되거든요, 뭐든지 산에서는. 우리 산을 배우기 전에 자연에 순응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 히말라야 고산은 객기를 부리거나 또 무모하게 이제 체력이 안 따라주는데 무모하게 운행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또 뭐 이상이 있으면은 우리 다 담당이 있고 또 리더가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전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고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후가온에 텐트를 하나 메이킹하고 베이스 입수할까 생각합니다. 고도 3,840m 히말라야의 밤. 현지인들인 셀파와 쿡, 키친보이는 별로 지친 기색이 없다. 쿡은 재빠르게 요리를 한다. 메뉴는 한국인들의 입맛을 고려한 짜장과 네팔식 정식인 달. 달은 녹두로 만든 스프다. 쿡은 현지식과 한식을 섞어서 대원들에게 제공한다. 마일라는 경력 10년을 자랑하는 솜씨 좋고 유쾌한 쿡이다. 히말라야 등반가들만 따라다니다 보니 이제 요리 솜씨도 전문가급. 한국 등반가들의 입맛도 꿰고 있단다. 대원들은 쿡 마일라의 요리 솜씨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잘 먹어둬야 낙오되지 않는다. 내일 우리 베이스캠프 들어갑니다. 네. 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관리 잘하시네. 원정대장이 문제가 되겠다. 자, 원정아 맞다. 하이! 고! 산이 높아질수록 길은 더욱 험해진다. 수목 한계선은 보통 해발 3,000m. 수목 한계선을 넘어서니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이다. 험난한 비탈길이 녀석도 힘겨웠던 걸까? 잠깐 숨을 돌리더니 팍팍한 길을 다시 오른다. 이런 길에선 사람보다 당나귀가 더 빠르다. 어느덧 고도 4,000m를 넘어섰다. 떼약볕 아래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황무지를 걷고 또 걷는 대원들. 말수도 웃음도 눈에 띄게 줄었다. 마을에 이르는 길은 차라리 오지 탐험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울릴 정도로 길이 험하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등반 8일째. 물집으로 고생하던 대원을 지켜보다 황평주 대원이 나섰다. 형님, 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아따, 힘들면 이야기 하시오. 내가 형님 편안하게 한번 들어줄게. 에? 아주 고생하십니다. 대원들이 휴식하는 사이 등반 대장과 셀파를 중심으로 한 회의가 열렸다.
히무룽 정상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전략을 짜는 회의다. 셀파 중 대장을 일컫는 말인 사다인 앙삼두. 누구나 인정하는 히말라야 등반의 베테랑으로 이번 등반에서 길잡이를 할 예정이다. 일정은 대원들 상태를 고려해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BCC와 건설은 여기서 잘 돼야만 그 다음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여기서 처음부터 세게 놔버리면 애들이 못 따라온다고. 물론 여기서 막 따라온 사람이 못 따라온 사람이 있지만 포항 가는 건 자러 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여기서 토탈을 몰자면 얘들이 베이스 캠프 도착해가지고 등반기가 15일 잡는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대충 맞아 떨어진 다음에 입니다. 그 캠프가 잘나면 우리가 식량하고 그걸 다 올려야지. 그래, 올려야지. 그걸 메고 가면 운행 속도가 아니지. 떨어진다니까. 아니지.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해먹는 게 아니고 캠프 안에서 자고 바로 내려와야지 BC로. 5월 9일쯤으로 본다면은 5월 9일쯤 우리가 내가 볼 때는 베이스 캠프 철수를 갖다가 5월 9일 날보다는 내가 5월 12일 정도 봤으면 좋겠는데. 그날 오후 늦게 느닷없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등반 내내 날씨가 좋았는데 히말라야 등반을 계획하고 있는 원정대에게 이런 기상이변은 반갑지 않은 손입니다. 내일은 베이스 캠프로 출발해야 하는데 이상배 대장은 벌써부터 걱정이다. 밤사이 다행히 눈은 멎었다. 해발 4,020m에 위치한 푸가오는 2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로 히무룽 등반에서 만나는 마지막 인가다. 더 높은 곳에 형성된 마을은 없다. 등반대가 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다. 외지인 출입이 드문 마을이라 등반대 방문이 즐거운 이벤트가 된 모양이다. 8시간을 더 오르자 또다시 눈이다. 꼬박 9일을 걸어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것이다. 베이스 캠프까지 오는 길이 험하고 봉우리마저 숨어 있다 보니 히무룽을 찾는 사람이 드물 수밖에 없다. 아이팀으로 1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하이! 우리 대원들 너무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먼저 도착한 셀파들은 베이스 캠프 구축에 여념이 없다. 이곳에서 등반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지내야 한다. 베이스 캠프는 히무룽 등반의 전초기지인 셈이다. 석양의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에서의 첫날이 저물어 간다. 고도 4,820m에 구축된 베이스 캠프에서 맞는 아침. 수온주는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다.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이다. 이상배 대장이 대원들을 깨워보는데 하룻밤새 상태가 나빠진 대원들이 많다. 저는 지금 아주 어지럽고요. 그리고 속이 미스미스로 그러면 구토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약을 먹고 좀 가라앉은 입장인데요. 계속 고소를 조금씩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제 두통이 하루 종일 심했습니다. 두통이 하루 종일 심해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약을 하나 먹고 적응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 머리가 뭐 도저히 아파가지고 뭐 활동이 안 되겠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의 첫 식사. 식사 준비는 식량 담당인 김대학, 이동찬 대원의 지휘 아래 베테랑 쿡 마일라가 직접 요리한다. 고산증을 앓고 있는 몇몇 대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원정이 시작되면 베이스 캠프 주위에 돌을 쌓아 라마 제단을 만든다. 라마 제단의 기원은 티베트 불교를 믿는 셀파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산은 신이 사는 곳이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모든 산악인이 안전을 기원하는 신성한 의식이 됐다. 히말라야 산신들에게 사용할 장비를 알리고
보릿가루를 뿌리는 것으로 의식은 끝이 났다. 등정 기원합니다. 화이팅! 등반할 사람의 얼굴에 보릿가루를 묻혀주는 건 역시 안전과 행운을 비는 행위인데 성공적인 등반을 기원한다는 의미다. 히말라야의 날씨는 변덕이 심하다. 기온차는 평균 20도, 영하 10도에서 금방 영상 10도까지 올라간다. 금세 눈이 녹자 대원들의 손길도 바빠졌는데 지금 이 만들고 있는 거는 표식기라고 우리가 등반하면서 그 희된 크레파스 지역이나 뭐 또 길이 이렇게 애매한데 그런데 꽂아서 길을 찾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뭐 화이트아웃이나 이렇게 안 보일 때 이걸로 이 표식기를 보고 길을 찾아오는 겁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등반하는데. 원정대는 캠프원으로 향했다. 히무롱을 향한 첫 등반이다. 원정대는 4,820m의 고축한 베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5,600m의 캠프 1, 6,100m의 캠프 2, 6,500m의 캠프 3를 구축하고 마지막에 7,126m 히무롱 정상을 오른다는 계획을 세웠다. 5,200m를 넘어서자 만년설지대로 접어들었다. 첫 번째 등반에는 적응이 빠른 8명의 대원이 합류했다. 고산증 적응 훈련인 셈이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다. 히말라야는 방한 장비에 보통 아이젠의 6배에 해당하는 특수화를 신어야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해도 50m, 100m가 쉽지 않은 게 고산 등반이다. 네, 조금만 더 가면 캠프원 보일 것 같은데 조금만 아직 시간도 좀 이르고 하니까 조금 더 운행해보고 내려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정수열 대원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히말라야 고산 등반은 무리수로 안 뛰는 게 좋겠다. 아쉬움은 있지. 그러나 오늘은 고소 적응하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체력 관리를 위해서 오후부터 지금 기상이 계속 나빠지고 바람이 세진다. 그래서 바로 위에 나도 보니까 캠프한 같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제 생각이다. 여러분들이 따라줬으면 좋겠다. 꼭 간다 크면은 2인 1조로 갔으면 좋겠다. 대장의 결정에 따라 일부 대원은 하산을 결정했다. 그리고 나머지 대원들은 5,600m에 구축된 캠프원까지 올라가기로 했다. 이들은 다음 등반을 위해 식량을 수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는 날씨에 눈 상태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캠프원으로 이제 첫 등반인데요.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한 첫 등반인데 저희가 이제 식량 담당이다 보니까 고소에서 먹을 식량들을 올리느라 이제 짐을 좀 무겁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이제 뒤로 좀 처지게 됐는데요. 그래도 무사히 이제 캠프원까지 도달해서 좀 기쁩니다. 다음 날 대원들과 셀파는 캠프1을 중심으로 캠프2를 구축하기 위해 다시 등반에 나섰다. 이번엔 6,100m다. 그러나 히말라야는 금세 얼굴을 바꾼다. 깨질 듯 파랗던 하늘은 어느새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버리는데 더 이상의 등반은 무리다. 지금까지 몇 번 도전을 하고 했지만은 산은 이렇습니다. 히말라야는 신이 정말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역시 보지만은 안개가 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꼭 등정 아니더라도 최선에 대한 모습, 좋은 모습, 특히 안전에 대한 좋은 모습, 우리 산악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모습을 꼭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상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급기야 강풍에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이상배 대장은 캠프 안의 대원들이 걱정이다. 캠프 안. 여기는 베이스 캠프. 수신되면 응답해라 봐. 캠프 안. 여기 베이스 캠프. 수신되면 응답해라 봐. 어쩐 일인지 응답이 없다. 나쁜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재차 무전을 시도하는 대장. 캠프 안. 여기는 베이스 캠프. 수신되면 응답해라 봐. 지금 베이스 캠프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있다. 캠프 안 상황은 어떤가 오바. 캠프 안도 어젯밤부터 계속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 단차하고 산도 만나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신설이 이렇게 많이 내릴 때는 등반을 자제하고 베이스 캠프로 귀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서둘러서 캠프 안에서 베이스로 하산해 주기 바란다. 오바. 그리고 사다, 셀파, 삼두, 칸차, 멤버 안전하게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미끄럼도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베이스 캠프로 하산해 주기 바란다. 오바. 대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이상배 대장. 캠프원에서 밤을 보내던 대원들은 무사히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다. 캠프2 구축을 제때 하지 못해 아쉽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니 일단 한 발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캠프2를 세우기 위해 떠난 원정대는 등반 중에 사고를 겪었다. 함께 산을 오르던 셀파가 크레바스에 빠진 것이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히든 크레바스였다. 셀파는 120m를 추락하다 대원들에 의해 구출됐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원정대 심리는 크게 위축됐다. 크레바스 때문에 우리 등반에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셀파들은 지금 저희 셀파들 한 명은 다치가 좀 내려갔고 나머지 남아있는 2명의 셀파가 오늘도 등반을 해보니까 크레바스 때문에 등반이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현장을 목격했던 셀파들은 베이스 캠프에 와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펜파는 베테랑급으로 통하지만 사고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죽음과 마주한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모양인데 절대 잊을 수 없는 공포였다. 되게 놀라는 것 같아. 그런 게 하는 것 같아. Und ist du uns an den 120 meter down further. 펜파 셀파가 올 보기에 피켈로 아이스아마나 체크해봤을 때 굉장히 이지웨이 길이 쉽게 보였답니다. 쉽게 보였는데 막상 지나가니까 그냥 그대로 쭉 빠졌습니다. 한 120m 정도 빠졌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몸이 떨고 있는 것은 추운 게 아니고 추락할 때 그 놀라운 아주 안 좋은 기억이 나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 같습니다. 힘으릉 6,100m. 캠프2 구축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캠프2를 구축하지 못하면 정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다시 루트 개척을 위한 등반이 시작됐다. (5,800m를) 넘자 힘으릉이 위용을 드러냈다. 중앙에 우뚝 솟은 7,126m 봉우리. 저곳이 목표다. 대원들은 캠프원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캠프2 구축을 위해 남은 대원은 4명. 보이는 부분은 문제가 안 돼. 문제는 크레바스다. 우리가 그게 표식기를 단안한 지금이 6,000고지를 넘었으면 6,400고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6,400고지를 한 2km 정도 더 전진해야 우리 마지막 피크가
나타나요. 5km를 더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눈이 밀리 있다면 크레파스가 얼만큼 존재하고 있다는 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사다가 아마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날 저녁 황평주 대원에게 특별한 선물이 전달됐다. 해외 원정이 처음인 남편을 위해 아내와 아들이 영상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가서 좀 된동이라는 소리 듣게끔 똑바로 하고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애들하고 가게는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와서 오보라고 다른 말 하지 않고 아무튼 가서 등정을 꼭 하고 왔으면 좋겠고 내가 말하는 거 선물은 꼭 사오도록. 뭘 싸우라는데? 다녀오실 때요. 저 새총 사주세요. 여기요. 그리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우리는 아빠하고 같이 소풍을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빠 사랑해요. 화이팅! 아빠 사랑해요. 히말라야 산 갈 때 히말라야 산 맞아요? 히말라야 산 갈 때 눈에 파묻히지 말고 좋게 다녀오세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파이팅! 히말라야는 처음인데다 거듭되는 등반 실패로 내심 마음고생을 했던 걸까.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소중한 사람. 가족이란 이런 것인가 보다. 멋지다. 내일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히말라야의 밤은 깊어만 간다. 시리도록 파란 하늘. 다행히 날씨는 좋다. 셀파와 대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등반 채비를 서두르는데 오늘도 캠프2 구축에 실패하면 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터진 부분. 여기도 좀. 오늘은 베이스 캠프에 있던 나머지 대원들이 캠프1으로 올라오기로 했다. 전 대원이 캠프1과 캠프2 구축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앞에 왔어. 같은 시각 캠프1에서 밤을 보낸 4명의 대원과 셀파들은 해발 6,100m에 세워질 캠프2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수백 미터 앞에 캠프2 구축조가 눈에 들어온다. 이상배 대장은 등반조와 교신을 시도하는데 여기는 캠프1, 여기는 캠프1. 등반조 김태원 대장 나오라고 봐. 여기는 등반조 캠프1 말씀하세요. 오늘 날씨도 좋고 아침 일찍부터 비장한 각오로 캠프2 구축에 나섰는데 지금 여기서 아련하게 등반조의 모습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그쪽 상황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봐. 캠프2만 구축하면 금방이라도 정상이 보일 것만 같은데 대원들은 이제 한 점이 되어버렸다. 히무롱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했다. 특히 히든 크레바스는 복병처럼 원정대를 노리고 있고 봄철이 되면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눈사태도 원정대를 위협하는 요소다. 원래 이 좀 위험 지역 아이스볼 구간이나 크레바스 구간은 좀 새벽에 통과해야 되는데 조금 많은 크레바스가 있어가지고 돌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생각된다. 지금도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는데 햇빛이 많이 들어와 있다. 여기 또 캠프 안에도 좀 많이 녹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더 전진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다. 그쪽 상황을 남대로 판단해서 정리해서 교신해 주기 바란다 봐. 지금
사고 지진도 하긴 했습니다. 우리 사다와 지금 계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절대 불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묻고 싶다. 캠프2 구축조가 등반을 멈춘 지점은 히무룽 해발 6,000m 고지. 여기서 더 나아갈 것인가 하산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김 대장이 확인했을 때 우리가 그 구간을 마의 크레바스 구간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 구간은 모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대장도 넘을 수 없는 크레바스라고 생각하는가 봐. 일단 우리 셀파가 전진을 못하겠다니까 저 몸으로 혼자 뚫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크레바스가 너무 넓어가지고 뛰어넘을 수도 없고요. 또 크레바스가 계속되는 크레바스가 돼가지고 우리가 안짜이를 해가지고 다이내믹 빌레이를 보면서 넘어가려고 해도 너무나 벽이 큽니다. 너무나 위험지대가 많아가지고 현지인들이 뭐 에베레스트 3번, 4번 등장한 친구들이 꼬리를 내리고 못 간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한국 초등인 히무룽은 금방이라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정대는 벽에 부딪혔다. 그래서 포기가 더 어렵다. 하지만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캠프원을 지키던 이상배 대장과 캠프2를 향하다 멈춰버린 선발대. 아쉽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셀파와 우리 대원들과 제 논의를 하여 도저히 불가라고 판정났습니다. 안전하게 하산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김 대장, 수고 많았다. 김 대장의 결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삼두도 고생 많았고 그 따라서 우리 대원들 오늘 정말 루트 개척한다 고생 많았는데 최선을 다한 걸로 만족하자. 안전하게 하산해 주기 바란다. 여기는 캠프 한오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상황이라 철수할 수밖에 없다. 히말라야의 오지에서 새로운 루트를 개척한다는 건 이렇게 쉽지가 않다. 히무룽은 정상으로 가는 길을 끝내 열어주지 않았다. 5,600m 위로는 온통 히든 크레바스 지대라고 할 정도로 위험해 1m 전진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이다. 오후가 되자 루트 개척에 나섰던 김태훈, 전계수, 김대식, 평평주 대원과 셀파들이 돌아왔다. 솔직히 아쉽기는 하지만 후회 없는 등반이었다. 이 마예 크레바스, 공포의 아이스폴 이런 구간은 굉장히 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반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자연적인 조건이 안 받쳐주니까 우리가 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자꾸 저 언덕을 쳐다보게 되네요. 내려오면서 쳐다보고 또 내려와서 또 쳐다보고 마음은 좀 뭐 대장님 그런 말씀도 있대요. 산의 정상도 있고 마음의 정상도 있다 하는데 마음의 정상에 갔다 온 걸로 여기고 또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가슴 메이고 많이 아팠는데요. 마음의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돼가는 것 같고요. 미안의 완성이지만은 더 큰 등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대원들 수고 많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필승을 다짐하자. 자, 내년을 위해서 하이 하모룽. 자, 내년을 위하여 하이 롱! 하이 롱! 하이 롱! 히말라야 히무룽 7,126m. 코리안 신루트 개척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원정대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극한의 한계를 보여주고 또다시 그들을 불러들이는 거대한 자연. 그것이 히말라야다. 오늘 이곳에 아쉬움을 묻은 12명의 원정대. 그들은 다시 한번 히말라야의 오지 히무룽 7,126m를 찾아올 것이다. 거기에 올라야 할 산이 있기 때문이다.